한준희, 장지현이 없는 카타르 펀치 83회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 텐데요.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 주목할 만한 저희는 사실 원더보이라는 표현이 익숙한데 분명히 한 선생님이 계셨으면 이거는 원더보이가 아니라 보이원더다 라면서 또 딴죽을 거셨을 것 같은데 카타르 월드컵 보이원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양 해설위원께서 5명씩을 뽑아 오셨는데요. 기준이 좀 있을까요? 일단 2000년대 이후생들을 좀 뽑았고요. 네. 알려진 선수들이라 하더라도 세간에 지금 받고 있는 평가보다 더 엄청난 평가로 올라설 만한 계기가 될 만한 선수들은 잘 알려진 유망주여도 꼽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여지가 있으면 뽑았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송영주 해설위원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계셨나요? 저는 10대요. 조금 더 좁혀서 10대. 네. 20대는 취급 안 한다. 아, 보이라는 표현은 10대한테 써야죠. 저는 보이 아닌가요? 네가 보이라고. 군대를 갔다 와. 예. 그래서 10대 선수들로만 뽑았습니다. 먼저 이명철 해설위원의 선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훌리안 알바레스입니다. 훌리안 알바레스. 네. 아르헨티나 대표팀에서 생각보다 알바레스가 해줄 역할이 많을 거라고 보는데요. 네. 만약에 기존에 썼던 4-2-3-1 전술이 된다면 라우타로가 톱, 메시가 공격형 미드필더. 그렇게 된다면 훌리안 알바레스가 그 자리에서는 중앙 공격수나 세컨톱으로는 뛰지 않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근데 알바레스가 요즘 스칼로니 감독이 썼던 포메이션 중에 다이아몬드 사사이가 있거든요. 근데 그 기준이라면 메시가 공격형 미드필더가 되고 라우타로와 알바레스가 투톱으로 서는 그림이 그려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을 봤을 때 요즘에 대표팀에서 어느 자리에서 나오든 훌리안 알바레스가 나왔을 때 제법 괜찮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 선수가 이제 출전을 했던 걸 좀 살펴보니까 앞서서 말씀하신 라우타로 그리고 뭐 코리아 선수도 있고 디마리아, 니코 곤살레스까지 뭐 이런 선수들의 빈자리를 요소 다 채워주는 그런 활약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월드컵 기간 동안에는 알바레스의 폼을 스칼로니 감독이 조금 더 믿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훌리안 알바레스에 대한 어떤 그 플레이 스타일을 말씀드리면 역시 아구에로 선수와 좀 비슷한 부분이 많죠. 무게 중심이 낮고 드리블을 칠 때 신체 밸런스가 굉장히 좋은 편이어서 몸이 쉽게 넘어지지 않고 중심이 잘 유지되면서 볼을 운반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있는 선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연계나 킥을 할 때 있어서도 그대로 힘을 실어서 패스나 슈팅까지 나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요. 결정적으로 압박을 꽤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스칼로니 감독이 어떤 전술을 쓰건 전술을 수행해내는 능력은 이 선수가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 네. 저는 그 부분에서 훌리안 알바레스가 그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이명철 해설위원은 첫 번째로 또 훌리안 알바레스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송영주 해설위원은 어떤 선수를 뽑으셨죠? 첫 번째로 뽑은 선수는 역시 잉글랜드의 주드 벨링엄이죠. 아하, 예. 네, 주드 벨링엄의 월드컵이 될 가능성이 전 높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보여주고 있는 지금의 퍼포먼스도 너무 놀랐거든요. 가레스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포메이션 자체가 좀 바꾸잖아요. 3백과 4백을 혼용하기도 하고 4백을 쓴다고 했을 때에도 이제 4-2-3-1이라든가 뭐 3백에서는 3-5-2 뭐 3-4-2-1 막 이렇게 바꿔 쓰긴 하는데 주드 벨링엄은 공격형 미드필더, 수비형 미드필더, 중앙 미드필더를 다 볼 수가 있거든요.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주드 벨링엄을 많이 활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잉글랜드의 빅클럽이라든가 뭐 레알 마드리드라든가 계속해서 주드 벨링엄을 주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월드컵을 주드 벨링엄이 자신의 월드컵으로 만드는 그 순간이 되면은 아마 주가가 폭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이렇게 송영주 해설위원은 주드 벨링엄 선수를 가장 첫 손에 뽑았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나가 보도록 하죠. 이명철 해설위원의 다음 픽입니다. 네, 크로아티아의 그바르디올 선수를 꼽았습니다. 그바르디올. 네. 잘하죠. 아마 주전 센터백으로 이번 월드컵에 기용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선수가 수비도 물론 잘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바르디올 하면 먼저 생각나는 포인트가 빌드업이거든요. 네. 근데 크로아티아가 보면 모드리치, 브로조비치 그리고 코바치치까지 3명의 중앙 미드필더진이 정말 화려하고 이 세 선수의 역할이 매우 엄청난 팀인 건 맞는데 문제는 빌드업을 할 때 가만 보면 이 세 선수를 그동안 좀 의지하는 경향이 많았어요. 근데 그바르디올이 센터백에 기용이 되면 후방 빌드업을 할 때 그런 템포의 문제나 중앙 미드필더에 대한 의존도를 어느 정도는 줄일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왼쪽 풀백에 또 오버래핑 좋아하는 소사 같은 선수들이 더 공격에 탄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공격의 구조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바르디올의 기용이 곧 크로아티아의 빌드업을 좀 더 유연하게 만들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마 미드필더의 어떤 활용도를 우리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네. 자, 이렇게 이명철 해설위원의 두 번째 픽은 요시코 그바르디올 선수였습니다. 그러면 송영주 해설위원의 두 번째 픽입니다. 2004년생의 미드필더죠. 네. 스페인의 가비를 뽑았습니다. 가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성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잘하고는 있지만. 근데 가비 같은 경우에는 단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저돌적이다 못해 좀 과한 반칙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좀 욱하는 성격이에요. 네, 누구 닮았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이 선수가 A매치에서 보여주는 모습을 봤을 때는
그 엔진 역할을 너무나 잘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가비가 계속해서 선발 출전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어요. 근데 가비는 분명히 활용할 겁니다. 왜냐하면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가비에게 등번호 9번을 계속해서 주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기대감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죠. 사실 3미들이라고 해서 뭐 가비가 뛸 수 있는 자리가 세 자리 모두는 아니잖아요. 결국 메잘라 자리에서 경쟁을 할 텐데 이 자리가 만만치가 않다는 거죠. 경쟁을 계속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이 선수가 나오면 기대감을 좀 높게 만들어주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스페인은 또 최전방이 약하니까 메잘라로 나온 선수들이 페드리든 뭐 가비든 솔레르든 골 욕심을 좀 내야 된다 이런 생각도 들어서 가비를 뽑았습니다. 네, 이렇게 가비 선수가 송영주 해설위원의 두 번째 픽이었습니다. 이제 이명철 해설위원의 세 번째 픽입니다. 약간 반강제로 이제 새로운 대표팀의 에이스가 돼야 될 선수. 오렐링 추아메니 선수. 추아메니. 네, 프랑스 대표팀에서 원래는 데시안 감독의 엔진을 캉테와 포그바가 좀 고정적으로 맡아줬는데 캉테와 포그바가 없는 상황에서 과연 추아메니가 지금 레알 마드리드에서 해준 것처럼만 해준다면 구조적인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추아메니가 볼음반도 가능하고 배급도 되고 롱패스도 되고 이미 레알 마드리드에서는 공격, 수비 모두 만능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대로의 퍼포먼스라면 충분히 프랑스 대표팀에서 포그바, 캉테 빈자리를 그래도 추아메니가 메우지 않을까. 근데 옆에 파트너 자리가 누구냐에 따라서 추아메니는 잘할 수 있지만 팀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경고는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아메니 선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할 이번 카타르 월드컵이 되겠고요. 이제 송영주 해설위원의 세 번째 선수입니다. 네, 독일의 자말 무시알라를 뽑았습니다. 이 선수가 보여주는 움직임이라든가 침투 능력이라든가 마무리 능력을 봤을 때는 분명히 독일 대표팀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말 무시알라는 아버지가 나이지리아 출신이고 어머니가 독일 출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표팀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독일 대표팀을 선택했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출전 기회를 잡았습니다. 벌써 A매치를 17경기나 소화를 했기 때문에 한지 플릭 감독 전술하에서 자리매김을 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고요. 다만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티모 베르너가 부상이 아니었다면 세컨 스트라이커라든가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토마스 밀러를 기용할 가능성이 큰데 티모 베르너가 부상이란 말이죠. 토마스 밀러를 제로톱으로도 쓰지 않을까? 그러면은 무시알라가 출전하는 기회가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무시알라를 더 주목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래도 독일 선수단 구성이 변화가 있는 만큼 무시알라 선수에게 조금 더 많은 스포트라이트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까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제 이명철 해설위원의 사실 네 번째는 무시알라 선수로 똑같죠? 맞습니다. 그럼 무시알라 선수는 건너뛰고 네. 나머지 한 명의 선수 누굽니까? 아니 이러면 안 되죠. 얘 건너뛰면 날로 먹는 거 아닙니까? 먼저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그러면은. 그러면 이쪽부터 시켰어야죠. 제가 날로 먹게. 에이 찍기 운이죠 이거는. 그렇습니까? 네, 찍기 운이죠. 네, 여기서도 운이 없군요. 네, 몸이 많이 이렇게 위축되셨어요. 그렇습니까? 제가 방송이 안 풀릴 때마다 이 큰 몸을 조금씩 접습니다, 이렇게. 뭔가 안 풀리고 있다. 뭔가 버벅거리고 있다. 이럴 때마다 몸이 이렇게 좀 들어가거든요. 많이 위축되고 계신. 지금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릴게요. 아닙니다. 요즘 나이가 들다 보니까 링겔이라도 좀 맞고 그렇게 좀 뭐라도 섭취를 해야지만 살아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두 분의 해설위원들께서 카타르에 좀 계실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두 분은 좀 오실 거고 아무래도 정순주 아나운서가 오면 저는 여기는 없을 텐데 포도당을 하나 여기다가 이제 꽂아놓고 방송을 하는 것을 좀 권장을 해드리겠습니다. 걸어놔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네. 아니 저도 이번 주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퍼포먼스에 따라서 또 다를 수도 있죠. 이게 그렇습니까? 라이징 스타 지금 라이징 스타 이거 뽑고 있는데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아요? 재계약을 위해서 열심히 본인이 하셔야 됩니다. 무시하려가 될 수도 있어요. 고정이 되실 그렇습니까? 수도 있어요. 제가 원투펀치의 원더보이군요. 이야. 제 다섯 번째 선수는 송영주입니다. 네, 제가 반백살의 원더보이가 됩니다, 여러분. 자, 원더 미들에이지 또 송영주 해설위원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명철 해설위원의 마지막 한 명의 픽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왠지 영주 형님을 좀 쉬게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페드리입니다. 페드리. 네. 일단 페드리라는 선수에게 유로에서의 활약 역시도 아주 좋았던 건 사실이나 월드컵에서의 활약은 모든 축구 선수에게 상징적으로 따라오는 의미가 있잖아요. 급이 다르니까. 네, 급이 다릅니다. 대회급이 다르기 때문에 페드리는 이 대회도 분명 성공적으로 마칠 것이고 그러면 이제 스페인의 역대 미드필더 반열에도 올라갈 만한
완전한 체비를 마치는 단계라고 그건 생각합니다. 너의 잘못이 아니야. 네. 버벅거리면 전염이 되거든. 저도 이렇게 미안해. 위축되어 있겠습니다. 내가 너한테 전염을 시켰다. 저도 이 방송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페드리 선수가 사실 저희가 앞서서 녹음을 했었던 라리가 전반기 베스트 11에도 송영주 해설위원의 픽으로 들어갔었는데 이번 월드컵에 또 주목할 만한 어린 선수로 또 이렇게 이명철 해설위원의 선택까지 받게 됐습니다. 그야말로 페드리 선수의 전성시대가 확실하게 찾아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면 누굽니까? 저는 미국의 유누스 무사를 뽑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발렌시아에서 오른쪽 윙어, 중앙 미드필더 다 보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왼쪽 메잘라를 주로 보거든요. 그런데 버울터 감독이 4-3-3 쓰면서 왼쪽 메잘라를 기용했을 때 이 선수가 갖고 있는 장점을 잘 이용하더라고요. 스피드가 뛰어나고 드리블 능력을 갖고 있잖아요. 이제 미국 대표팀 입장에서는 하프 스페이스 공간 침투를 이 선수에게 맡김으로 인해서 공격 루트를 조금 더 다양하게 만들고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 유누스 무사를 뽑았고요. 여기서 유누스 무사가 말 그대로 엔진 역할만 제대로 하면 나름대로 성적을 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어서 물론 이제 유누스 무사가 못하면 이야기는 좀 달라집니다. 3미드 자체를 봤을 때는 웨스턴 맥케니, 타일러 아담스 그리고 유누스 무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뭔가 엉켜지기 시작하면은 미국 대표팀이 고전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까지 들어서 유누스 무사를 뽑았습니다. 자, 곧장 5번째 선수, 마지막 선수 만나볼까요? 맨유 팬들은 알고 있는 선수지만은 보통 축구 팬들이 모르는 선수인데요. 티니지의 하니발 매브리 선수를 뽑았습니다. 지금은 벙이먼 시티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데 맨유에서 인대 가서 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유망주 거론할 때마다 이 선수가 거론이 되거든요. 일단 기본기가 안정적이고요. 그리고 플레이 자체를 굉장히 효과적으로 하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연결고리 역할을 상당히 잘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공격형 미드필더로서 출전 기회를 잡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뽑았고요. 이 선수가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나서 계속해서 청소년 대표팀을 거쳤었던 경험은 있어요. 결국 2021년 5월 티니지 대표팀을 선택했는데 아버지가 로프팀 에블인데 티니지 대표팀 경력이 있는 축구 전설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티니지 대표팀을 선택해서 이번 월드컵에 참여하게 됐고요. 이 선수가 계속해서 교체 출전을 하고 있어요. 이런 큰 경기에서 10대가 나와서 무언가 보여주면 탄력받아서 계속해서 뭐 흐름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선수도 한번 눈여겨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선수가 만약에 경우 월드컵에서 잘한다? 맨유 입장에서는 아마도 다음 시즌부터는 명단에 넣겠죠. 그럴 수 있죠. 네. 예.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하니발 매브리를 뽑았습니다. 예, 한준희 장지현이 없는 원투펀치 83회 83번째 이야기 두 번째 에피소드까지 함께했습니다. 카타르 월드컵에서 만나볼 수 있는 보이 원더 이명철 해설위원과 송영주 해설위원의 픽 5명의 선수들까지 함께 만나봤는데요. 저희는 이렇게 이번 방송도 마무리를 짓고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